안녕하세요. 오늘은 검정고시 공부법 전략 세우기와 과목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나의 경우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개개인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략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일단 저는 가장 보편적이고 또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로 케이스를 한번 나눠봤어요. 자, 첫 번째는 나는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에서 성적이 중위권 이상이었다. 중상위권이었고 또 검정고시뿐만 아니라 검정고시 패스 후에 정시, 즉 수능 응시를 통해서 대학에 가고자 한다. 이 경우를 첫 번째 케이스로 잡아봤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딱히 검정고시만을 목표로 공부를 하기보다는 검정고시 플러스 수능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출문제를 풀어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검정고시 시험의 난이도가 수능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검정고시 기출문제 3년에서 5년 정도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합격 선상에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우리 수능을 볼 때 문과에 응시하는 친구들은 과학을 안 봐도 되고 이과인 친구들은 사회를 안 보죠. 근데 검정고시는 필수 과목에 사회, 과학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능 공부하면서 좀 소홀해지기 쉬운 문과생이라면 과학, 이과생이라면 사회 과목에 대한 이론 1회독 정도는 추천을 드리고요. 문제를 풀다 보면 이 단원에서 이 문제가 자주 나오는구나 알게 될 거예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오답 노트 정도 만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선택 과목 한 가지를 고르게 되어 있는데요. 팁을 좀 드리자면 문과생인 경우, 게다가 수능에서 사회탐구 영역에서 내가 윤리를 고르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덕 과목을 고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예체능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체육, 음악, 미술, 내가 전공하고자 하는 또 내가 응시하고자 하는 분야의 과목을 고르시면 비교적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검정고시 공부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검정고시는 기본으로 패스한다고 생각하시고 정시, 즉 대망의 수능 시험에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에서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 혹은 기초가 다소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경우. 자, 이 경우에는요, 바로 기출문제의 풀이부터 들어가지 마시고, 이론 공부를 최소 1회독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자, 회독이라는 거는요, 출제 범위가 1부터 100까지라고 하면, 1부터 100까지를 한번 쭉 겪어보는 걸 1회독이라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학원에 가고 싶지만 우리 집 근처에 학원이 없어요. 혹은 나는 혼자 공부하는 게 적성에 맞아요 하는 친구들은 일단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서점에 가세요. 서점에 가면 검정고시 파트에 여러 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각 출판사별로 책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나의 스타일에 맞는 책이 하나 나올 거예요. 뭐 편집, 디자인, 혹은 뭐 책 표지, 아니면 책의 컬러, 문제가 수록되어 있는 방식 등등 여러 가지 살펴보다 보면 나의 취향이 맞는 책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책을 낸 출판사에서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에듀윌처럼 좀 큰 곳에서는 인터넷 강의를 같이 제공하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런 책을 하나 사셔서 인터넷 강의로 이론 수업을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EBS를 굉장히 신뢰하고 선호하는 편이에요. 공신력 있는 선생님들의 양질의 수업을 끝까지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EBS 교재도 한번 구입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저는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좀 선생님이 직접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해주면 좋겠어요. 혹은 가까운 곳에 다행히도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학원이나 뭐 지역에서 있는 야학 혹은 꿈드림 센터 등등이 있겠죠. 이런 곳들을 무턱대고 등록하지 마시고 일단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해보고 이곳과 나의 궁합이 맞는지 한번 결정을 해보시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추천드려요.
지역에서 유명한 학원이라 그래서 꼭 나에게 맞는 건 아니거든요.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 학원의 뭐 커리큘럼이나 시설, 비용 등등 여러 가지 고려하셔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수업도 수업이지만 좀 저를 전체적으로 이끌어줄 멘토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경우에는 아주 큰 학원, 큰 강의실에서 한 선생님의 가르침을 많은 학생이 받는 그런 곳보다는 좀 1대1 혹은 소수 정예로 멘토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학원이나 혹은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꿈드림 센터에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나의 뭐 검정고시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생활 습관이랄지 아니면 내가 특별히 약한 과목에 대한 집중적인 보충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소수 정예로 운영되는 곳에 가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저는 학업을 중단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혹은 기초가 아예 없이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은요, 정말 이론부터 차근차근 배워 나가셔야 해요. 검정고시는 1년에 2번 시험이 있죠. 근데 뭐 다음 시험에 꼭 붙겠다 이런 각오보다는 검정고시 강의를 좀 처음부터 차근차근 채워나가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더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기초가 아예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공부하는 걸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검정고시는 과목도 많고 시험 범위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혼자서 두꺼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건 굉장히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물론 정말 여건상 시간이 안 맞고 혹은 비용이 안 맞아서 혼자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인터넷 강의가 됐든 오프라인 수업이 됐든 꼭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그래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지구력도 생기거든요. 자,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까운 곳에 배움을 얻을 곳이 있다. 뭐 학원이나 꿈드림이나 지역 야학이 있는 경우,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마찬가지로 꼭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가까운 곳에 부득이하게 수업을 들을 곳이 없다 하는 경우에는 EBS 수업이나 큰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강의들을 꼭 수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제가 아까부터 꿈드림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뭐 꿈드림을 특별히 뭐 홍보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인 만큼 되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무상으로 지원 받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많은 청소년들이 놓치고 있는 혜택 등을 한 명이라도 더 누리길 바라는 마음에서 자꾸 추천을 드리게 되는 거고, 또 공부, 검정고시뿐만 아니라 나의 뭐 진로랄지 아니면 고민 상담, 다양한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 또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이기 때문에 누릴 수 없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들을 꼭 받아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또 저번에 카카오톡으로 선생님 저는 학교를 자퇴하긴 했는데 이미 20살이 넘어서 꿈드림에 가기가 좀 망설여져요. 어떡하죠? 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정보 하나. 청소년은 20살이 넘었다고 청소년이 아니다? 뭐 어떤 법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청소년을 지원하는 법에서는 만 24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20살이 넘었다고 해도 꿈드림에서 혹은 청소년 관련 센터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센터마다 뭐 24살, 25살 이렇게 규정을 조금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꿈드림에 방문하셔서 내가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